안녕하세요. 저는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호진이고요. 완주라는 지역은 조금 좀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완주는 처음에 사회적 농업을 고민을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농장 중심으로 이제 관련 지역 이제 네트워크 하는 조직들과 함께 고민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복지기관에서도 고민을 하셨거나 하셨던 것 같은데, 완주는 이제 처음에 사회적 농업이 공모 사업이 떴을 때 조금 여러 관련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좀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이제는 좀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농장 단위로 경쟁해서 하나를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완주 지역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때 당시에 뭐 기획실, 농업 관련, 아니면 마을 관련, 복지 관련 담당자들 다 모이고, 그다음에 민간 조직 중에서 사회적 농업을 하고자 하는 곳들, 뭐 청년 단체도, 청년 조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치유 농업을 해왔던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네트워크,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좀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좀 잘 제 지역 단위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라고 해서 좀 나왔던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같이 꾸렸던 비전이 좀 농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저희는 사회적 농업 농장을 하나를 크게 하다기보다는 좀 지역의 곳곳에 농장을 좀 둬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서서도 소득구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농업 생산이 되게 힘들고 특히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내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 협력적으로 소비해주는, 좀 이렇게 보호되면서 협력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 조직들이 좀 네트워킹을 쌓고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라고 해서 이 세 축으로 농장을 만들고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계도가 이래요. 좀 가까운 곳에 농장을 두고 다양한 조체들이 조직화돼서 참여하고, 이 사람들을 돕는 게 이제 농장. 이 사람들이 사회적 농장을 할 수 있을 때 조력하고 농장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제 농부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단계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장학사님도 프로그램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까 김정석 박사님은 프로그램을 별로 이렇게 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대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농장 활동만 하고 가기는 좀 어렵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었고요. 그걸 기획할 때 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로컬푸드 판매하기도 하고, 뭐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해서 이제 소득 구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주는 농장이 6개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을 받은 곳들은 지금 이제 4개째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곳들을 해서 하나씩 좀 농장을 구축해가고 늘려가고 여러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가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가족농장을 오늘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아, 이런 청년들이 만든 발달장애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저희 학교에, 저희 지역에 이제 우석대라는 대학이 있고, 거기에 이제 특수아동 교육을 전공한 청년들이 좀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부족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 친구들이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다니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고민이 아이들만 케어해서는 참 이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부모님들과의 관계성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해서 뭔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들을 고민하던 찰나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걸 알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해보실게요 라고 제안했을 때 기꺼이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두레농장이라고 마을 단위의 공동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레농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회적 농업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완주군이 이제 2010년경부터 진행을 했는데, 노인들이
이제 잠깐 오전에 모여서 이렇게 농장 활동을 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오후엔 돌아가시면서 쉬는, 그러니까 노인들의 사회적 농장 모델 예전에.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는 굉장히 핫한, 굉장히 일자리 창출 모델로 훌륭한, 대통령상도 받은 매우 훌륭한 모델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고민하던 즈음에 굉장히 많이 쇠락을 해요.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 전에 10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이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 농촌 지역에 계셔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농민 할머니들이 굉장히 결성적으로 나 일하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나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 나도 돌봄을 받아야 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일하실 할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농장이 굉장히 비활성화되었고, 이 공동농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이를 어쩌지? 라는 고민에 있어서, 그러면 이참에 사회적 농업 사업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조금 이렇게 활성화해서 뭔가 다른 쓸모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두레농장을 좀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레농장에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짓는 모델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런 게 좀 프로그램으로 또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래도 몇몇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역과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게, 그리고 마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마을로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기도 해요,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좀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게 잘 섞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멘토로 참여하셔서 농사로도 거들어 주시고, 아이들 가족들과 좀 관계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기 이제 마을 위원장님은 농사법을 좀 지도해 주시고 강의도 해 주시고 해주셔서 이제 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좋아했던 활동이 요리 활동. 이제 아까 과보호 이런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이 친구들도 지금쯤 보면 다 아이들이 칼 들고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여기도 굉장히 과보호 상태였어요. 엄마들이 절대 칼을 주지 않아요. 처음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엄마들이 전혀,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장애인뿐만이 아니어도 아이들을 체험 활동을 하고 할 때 잘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회차 이거를 계속 하니까 계속 2주마다 만나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다른 아이들도 하는 것들 보고 하면서 엄마들이 조금 이제는 기다려주는, 칼도 쥐어주고 불도 써볼 수 있게 하는 게 됐고, 연말쯤 끄트머리쯤 되니까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아이들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부모님도 조금 기다릴 줄 알고 좀 그 조급함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주는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서요. 여기서 수확한 것들을 이제 포장해서 매장에서 좀 팔아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농장을 하면서의 하나의 기대치가 좀 진로 탐색으로서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돈을 벌어보는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수확한 것들을 팔아보고 아이들의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엄마들은 금액이 작지만 그래도 뭔가 아이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구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굉장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2주마다 계속 만났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같이 땀 흘리고 만나고 게임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쭉쭉쭉 하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친해지시고 네트워킹 되는, 그러니까 신발 같은 거 물려주기도 하시고, 이제 학업 상담, 특히 그런 진로에 대한 상담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이 끈끈해지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엄마들끼리. 그러고 계속 이걸 좀 이제는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힘들었는데 좀 우리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쉽게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덜 고생하게 서로 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좀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이 캠프는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족 캠프들은 이제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이렇게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회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서. 그래서 한 번은 1박 2일을 좀 일항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밤에 아이들을 다 이제 낮에 실컷 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 아이들 다 일항 센터로 다 데려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만 남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 남으셔서 맥주 한 잔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뭘 해보고 싶은지 협동조합을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해갈 것인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상을 그려갈 것인지를 좀 논의해요. 실제로 서류적으로는 미리 설립을 했지만 이때 정말 우리 협동조합의 상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아직까지 좀 그 준비는 덜 됐고 일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정말 지역의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2018년, 19년을 이제 완산의시 짜놓은 판에 이렇게 그런 사업에서 이제 사업 농장을 하시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키울 협동조합이 농식품부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농장도 만들고 예전에는 뭐 선생님들이 기획도 다 이렇게 도와주고 저희 직원들이랑 협력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요리 강사도 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해보고 가공품도 좀 개발해보고 농산물도 좀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것들 기획해보고 수세미 같은 것도 키워보고 마로니아 같은 것도 뭐 분말도 내보고 선물 세트도 기획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재작년에 엄마들한테 한번 조사해본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농업을 참여하셨던 것들을 사실 여러 조직 주체들이 참여했는데 발달장애와 가정에 대한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엄마들은 이게 왜 사회적농업에 참여하십니까? 그 가정에 물어보면 프로그램이 유익해서라는 사실 다른 데들은 거의 2번이나 3번이 많이 나왔어요. 장애인 쪽은 작물을 키우는 재미 때문에라고 답변하신 쪽이 많고 노인 측은 친구들 만나기 위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발달장애와 가족 쪽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희랑 일항 선생님들 아까 그 통합발달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랑은 여기 발달장애 가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익하게 또 재밌게 하는 것들을 매번 좀 그렇게 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작물을 키우는 재미 때문에 온다,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다는 뭐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뭐 보통도 있었죠. 근데 여기도 보통 한 20가족 정도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쭉 참여하시고 5년째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족도 있고 보면은 이제 저만 봐도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애로사항은 당연히 작물이 너무 어려워요. 농사짓는, 근데 저희가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른 데들도 뭐 다른 이제 노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성인 장애인분들도 물어보면 농사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농사 기반은 뭐 노지도 좋지만 지금 저희가 시설비나 이런 게 너무 좀 열악하잖아요. 저희도 조금은 더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조금 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정리가 못된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달라진 점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특히 장애의 부모님들은 조금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보통의 아이들도 조금 데리고 다니고 말썽을 많이 피면 좀 주눅들고 엄마들이 많이 그런 상황인데 발달장애 가족은 조금 더 그래서 외출을 좀 꺼리기도 하시고 너무 그걸 힘들어라 하시고 하는 가정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선생님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거 모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니까 확실히 그거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서 또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발달장애인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지금 복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를 1번에 넣은 건 조금 이번에 좀 지침해서 그런 횟수의 제한이나 그런 것들 예산을 뭐 이제 복지기관에서 내도록 해라라고 하는 지침들이 생긴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알고 대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실은 그런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치가 를 가진 복지기관이 함께 해줘야 실수 없이 또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기관과의 협력은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장 활동 자체, 사실 장애 가족들이 농사를 하기에는 부수적으로 여러 주체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농사를 짓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팔아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이동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그래서 조금 이거를 여러 대상자들이 이제 품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아까 뭐 바우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뭐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도 고민했지만 아직 우리부터는 풀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장 한 명을 이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수익 모델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농장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 저희는 이제 복지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농업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서 복지에 계신 분들도 다행히 고민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런 실무적인 사람들의 고민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하나씩 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 부분도 결국에 이제 정책화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완주나 익산에서는 이렇게 농장 활동으로 바우처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이 시작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낼 때 보면 민간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좀 발맞춰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풀어주는 게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